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95%를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비 쿠폰 어디에 쓰셨습니까?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먹거리를 사는데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과일과 고기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이 돌아 경제가 좀 나아진다면 좋은 일입니다. 경제 회복, 그것보다 더 좋은 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종 전통시장에서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한 고등학생이 소비 쿠폰을 받아서 소방서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50잔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는 이 학생. 뜻깊은 곳에 쓸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마음이 참 대견스럽고요. 누군가에게는 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 많지 않은 돈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건 액수 자체가 아닌 마음의 여유가 아니었을까요? 당장 급한 내 일을 해결하는 데 쓰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마음의 고마움을 푸는 데도 잘 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따스함도 같이 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위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8월 14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입니다. 여천 NCC가 최근 부도 위기를 일단 넘기긴 했지만 여수 석유화학 산단 기업들은 여전히 좀 뒤숭숭하다고요,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쓰러지느냐 버티느냐의 갈림길에서 언제 다시 사태가 재현할지 안심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른 기업도 동반에 휘청이는 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여천 NCC는 최근 공동 대주주인 하나그룹의 자금 대여와 DL그룹의 유상증자로 일단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멈춰선 여수 3공장의 가동 재개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앞서 여수산단에서는 지난해 5월 LG화학 SM공장 또 12월에는 롯데케미칼 2공장 일부 설비가 가동을 각각 중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천 NCC 측은 여수 3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임시 가동 중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 지붕 두 가족인 하나와 DL의 갈등 속에 자금이 다시 떨어지면 또다시 위기설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런 불안 요소도 잠재되고 있거든요. 예. 여천 NCC 측은 그런 불안감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최대한 동요하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천 NCC 측에서는 3공장 중단도 임시로 중단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산단 내에서도 여천 NCC 상황을 굉장히 좀 불안한 시선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화학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그 나프타를 주로 생산하거든요. 여천 NCC가요. 예, 에틸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중국에서도 이제 그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천 NCC에서 만드는 게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노심초사했던 여수 지역사회는 여천 NCC의 경영 정상화를 뛰어넘는 안정화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체나 협력업체 등에 미칠 연쇄 효과를 고려하면 여천 NCC의 위기는 산단과 여수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 위기를 가중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수 산단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여천 NCC의 부도는 협력업체는 차치하고 공동 대주주 그룹 회사이자 에틸렌을 공급받는 하나솔루션이나 DL 케미칼에도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또 여천 NCC가 쓰러지면 결국 여수 산단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구조조정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경영 위기가 여천 NCC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요청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이 화학 산업 자체가 일어서게 할 수는 없다는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 하락이나 공급 과잉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기업 간의 물량 조절을 유도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등 이런 시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 얘기를 하루 걸러 하루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좀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 양식장 외국인 2명이 감전돼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네, 고흥군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은 지난 11일 고흥군 두원면 한 새우 양식장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는데요. 예. 경찰은 수중 모터 내부 전선에서 누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양식장에서는 청소를 위해 모든 물을 빼내는 작업이 이뤄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정화조로 보내진 물은 수중 모터가 돌아가며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업 막바지 무렵 부유물과 찌꺼기 때문에 정화조에 물이 차오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또 A씨를 구조하려고 뛰어든 태국 국적 20대 노동자 B씨도 감전이 돼서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예,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작업 전에 잘 이루어졌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방수복 차림에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어서 절연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수중 모터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져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사업주가 수중 모터가 누전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또 수중 모터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정화조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 작업 방식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막루 농성을 주도했던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어요. 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전 위원장과 김준현 전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들에게는 120시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고요.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의 노동조합 전 집행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잘못됐다는 주장만 펼쳤는데, 다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노조의 공익의 목적을 뒀고 노사 간 갈등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김 전 위원장 등 당시 금속노련 간부들은 포운 소속 조합원들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 요구 천막 농성이 400일 넘게 그때 이어졌었거든요. 예. 그러자 지난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약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정글도 등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채 농성을 이어가자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굴절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좀 과하게 지압을 했다,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아무튼 물리적 충돌로 금속노련과 경찰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런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부정선거 현수막 이야기를 취재기에서 풀었었는데 네.
또 너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함께 좀 화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 그게 싶은데 일주일 전인가 네, 싶어요. 벌써 그쵸? 댓글도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맞아. 네. 댓글 좀 보니까 거짓 현수막 붙인 자 엄벌에 처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지역에서 아무래도 전국에서 보시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붙어 있습니다. 뭐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대구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을 좀 봤는데 가장 기억나는 댓글이 제 기사에 아마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철거가 어렵다는 게 제목이었는데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사실이니까 점점이라고 달렸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네, 사실이니까 못 되는 거 네. 아니냐 현수막을.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여러분의 의견도 어떠신지 너튜브 눌러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수 MBC 뉴스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청사진 제시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국정 과제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를 내놨고요. 123개의 국정 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가장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과연 국정 과제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였습니다. 어제 리포트도 하셨었는데 결론부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신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반영됐습니까? 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 발표한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는 반영이 됐답니다. 좀 그게 애매한데요. 무슨 말입니까? 공개한 것에 없으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어제 국정기획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 123개를 PT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각 분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예. 이 PT 자료 국정과제를 봤는데 일단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란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이 대신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이제 그 날에는 밝힌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 혹은 공공의대라도 신설하겠다라고 특정 지역에 뭘 신설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는 사실 안 보였어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PT 자료를 이제 전날 좀 어떻게 좀 구해서 받아봤는데 이 PDF 파일이라서 이제 컨트롤 F를 누르고 의대부터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검색창에. 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국정기획이 발표가 끝나고 이 전남도에서 보도 자료와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 일정이 있었나 봐요. 서울 예. 사무소에서 녹화한 대도민 입장문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 입장문을 살펴보면 의대 없는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이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었나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하겠다라는 말이? 네, 이제 이게 앞서 말한 123개의 이제 국정과제가 아니고 이 세부적으로 이제 국정과제 안에도 세부적으로 이제 지역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이 전남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때 입장문에서는 이때 김 지사는 이제 30년 넘게 이어진 전남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이 순천대와 목포대가 추진하는 통합대학교 의대가 이 새 정부의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에 완벽하게 부합된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와, 이게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아니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전남도는 순천대, 목포대 두 국립대가 추진하는 국립의과대학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 배출과 또 이제 공공성이 매우 강화된 이 공공의대 개념과 또 일반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의대는 좀 다른 개념인데 네. 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혼동이 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공공의대랑 국립의대랑 저희가 전하는 입장에서도 헷갈리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쉽게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좀 약간 구분이 안 되고 좀 논란이 좀 이어지니까 전남도가 확실히 이 전남의 신설이 추진될 의과대학은
일반적인 의대의 성격을 가진 국립의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확실히 밝힌 상태고요. 그 제일 큰 차이가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서 무조건 10년 동안 복무를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국립의대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제도 포함이 돼 있고 뭐 일단 치료도 이제 공공 필수 의료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의대와는 좀 다르겠죠. 또 공공의대는 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법을 또 제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는 이제 확실히 우리들은 전남 국립의대로 간다 이렇게 좀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전남도에서는 이 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좀 밝혔던 현안인 만큼 조금은 더 명확하게 물론 어제 뭐 들어있다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딱 그 123개 안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것 같아요. 네, 당일에도 이제 저도 포함해서 기자들의 좀 질문이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도청에서도 바로 이제 설명회가 있었고 이 아무래도 123개 국정 과제 안에 명확히 담겼으면 좋겠지만 이 다른 과제들도 많잖아요. 원래 제가 파악하기로 이제 123개 과제 안에 500여 개 세부 과제가 이제 공개될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예. 네, 공개하지 않은 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아무래도 의대 신설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개가 좀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었고 이것 말고도 뭐 다른 과제들 정말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는 있으나 이게 뭐 의료계 반발 등 여러 가지 좀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도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 입장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되게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크게 뭐 이렇게 뭐 반박이라던가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내지 않은 거 보면 맞지 않을까.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예. 일단은 국립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의대 신설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거를 낸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일단 뭐 국정과제 보고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뭐 우리 알리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지역 현안들이 대거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전남도가 또 이렇게 환영 입장문을 내서 좀 이례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 전남도의 의지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전남도의 계획은 뭡니까? 이제 국정과제 포함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이제 앞서 밝힌 것처럼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통합의대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제 의대와 함께 상급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일단 올해는 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정책을 좀 반영해달라 협의를 이어갈 것이고 이 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이제 계획인데요. 이 내년에는 이제 예비평가 인증을 신청하고 정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전남도와 도의회 또 양 대학은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에 좀 어떻게 좀 이 일들을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요. 2027년 목표로 개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죠. 이제 27년도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당장 준비를 하고 개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맞아요. 네, 변수가 많은데 일단은 뭐 공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 그에 맞는 교수진 확보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일단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력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반발도 좀 뛰어넘어야 하고 변수가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의료계 반발이 가장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난 정부가 2,000명을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걸 추진하다가 다시 원상 복구가 됐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전공의 공백, 뭐 의대생 전면 휴학 등 정말 이제 뭐 커다란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뭐 목표는 이제 동부권, 서부권에 각각 100명 정도 정원을 늘려서 이제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이재명 정부가 이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이런 반발들을 무릅쓰고 의료계를 설득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을 전제로 이제 의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통합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양 대학 총장들은 통합 의지가 아직까지는 확고한 상태예요. 진행 중이잖아요, 실제로. 예. 실제 이제 공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아직 학교 내부에서도 큰 반발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앞서 말한 것처럼 또 이제 교수진 확보와 시설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좀 여지를 남겼는데 이 모두 발언에서 이 국정과제는 아직 이게 확정된 사안 아니다. 그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더 눈에 불을 켜고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씨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씨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예쁘죠? 오늘 저희 좀 신경 썼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당장 그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예쁜 주황색 새로운 티를 맞춰 입고 네. 오셨는데 무슨 티인지 좀 설명부터 사실-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여수세계 선박람회 SNS 네. 서포터즈들이 입을 활동복인데 SNS 저희가 서포터즈들이 네, 이번에 새로 발대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옷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여기 써진 거 보시면 여수의 그 이니셜 그러니까 YEOSU. 근데 중에 제 눈에는 YES. yes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예스 여수. 아, 네. 아. 굉장히 좀 밝고 긍정적인 여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박람회도 화이팅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선박람회 네. 기간이랑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날짜 같은 게 써 있습니다. 와, 되게 상큼하고 네. 뭔가 이 yes 여수 이 말 자체 어감이 되게 좋네요. 그쵸. 네, 네. 쉽고 또 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외쳐볼까요? 하나, 네. 둘, 셋. 네. yes 여수. 여수. 좋습니다. 우리는 안 맞아. 연습 좀 안 맞아. 아, yes 여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여운 부채까지 가지고 오시고 네. 다섬이 부채까지. 네, 오늘은 인형 대신 예, 부채로. 굿즈가 뭐 새로 나왔나 봐요. 부채가. 아, 네, 저희 홍보 물품으로 굉장히 많이 좀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나님께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하나 받아가겠습니다. 귀염 탐나네요. 자, 또 한 주간 어떻게 3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뭐 이렇게 잘 다녔고 뭐 할 말 있나 봐. 왜 이렇게 아니, 너무 오늘 어려워해? 지금 자랑할 게 자랑할 게 있는 자랑할 게 일이에요. 하나 있는데 자랑해도 돼요? 그럼요. 네. 이제 내일이 8.15 광복절이잖아요. 예, 예. 이번에 특히 또 80주년이어서 더 맞아요. 뜻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증조 그 분님께서 독립유공자로 서훈 대상자로 또 확정이 돼가지고 와. 네.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내일 기념식 참석해서 또 대통령 표창 와. 야.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받으 표창 와. 받으세요. 네 받고 독립- 저는 이제 따라가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희 이제 광주로. 예, 광주 아버님 주소가 광주로 돼 있으셔서요. 음. 광주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가문 네, 영광입니다. 네. 되게 뜻깊은 또 네. 이런 딱 시기에 맞게 네, 또- 좋은 소식을 저희와 함께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글쎄요 이제 그 시제 때는 그거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뭐 그런 맞아요. 형편이 또 아니었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특히나 저희 이제 증조부님께서는 그 이름이 네. 호적상 이름과 실질적으로 활동하셨던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럼 되게 힘들다는 네,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그것을 증명해내기까지. 정말 이분이 저희 조부님이신데 이 사람이 저희 맞아요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면은 네. 이걸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아주 옛날 족보도 이렇게 좀 해방 전 족보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생존해 주셨던 분들의 증언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료들을 찾아서 근데 다행히 또 저희는 그런 그 주위에서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았고 계셨어요. 예 감사하네요. 그리고 예 그래서 또 그 감사히 또 잘 됐습니다. 고생 예. 많으셨네요. 네. 또 내일 또 의미 있는 네. 또 광주에서 열리는
8.15 8.15 광복 행사에도 참석하게 되신 우리 네. 김희신 팀장님과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독립유공자의 자손과 함께하는 구성입니다. 네, 후손과 함께하는 네, 쉬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자, 이영민 팀장님은 또 한 3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3주가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저는 이제 박람회 홍보를 매주 다니고 있고요. 아니, 지난주에도 그 얼굴이 정말 뭐 한 맞아요. 3주 지나면 조금 까매지고 더 네. 까매지고 지금 솔직히 타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도를 갔어요. 지난주에. 네. 네. 섬의 날 행사가 네. 제 6회 섬의 날 행사가 완도에서 있었는데 내년엔 네. 저희가 내년 그렇죠. 네. 내년에 제 7회 섬의 날 행사는 또 여수에서 이루어지죠. 섬의 예.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8월 8일. 오, 알죠, 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홍보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6시가 준비한 내용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만 더위가 좀 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여수가 생각보다 열대야가 네, 맞아요. 되게 심한 지역이더라고요. 거문도 같은 데는 뭐 전국적으로 열대야 기온 상위권을 기록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자, 이 열대야를 좀 시원하게 식힐 수 있는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여름 밤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행사들을 이번 주말 많이 마련했습니다. 네. 바로 내일 열리는 행사죠.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페스티벌이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낭만 버스킹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벌써 저는 알죠. 네, 저도 10주년이 알아요. 됐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10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더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1.4km에 이르는 버스킹 로드, 또 베스트 버스커 축하 공연, EDM 공연까지 여수 밤바다가 음악과 함께 아.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아, 정말 이제 여수 밤바다 하면 버스킹이 음. 따라올 정도로 여수 밤바다의 그 대표 관광 그렇죠. 콘텐츠가 된 것 네. 같아요. 이 낭만 버스킹이.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뭐 또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네, 16일? 16일 토요일 네. 날 여수 밤밤 페스타라고 밤밤? 정말 네 밤밤 밤이 더 빛나는 날 밤이 더 만나는 날이라는 오호, 주제인데요. 네. 벌써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밤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웅천 친수공원하고요. 또 네. 예술의 섬이죠. 장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준비되어 음. 있죠? 뭐 이제 동백 무비나이트라든지 또 캔들 만개 캔들을 활용한 야간 전시. 그 캔들라이트? 네, 그거 되게 보고 싶었는데. 네, 플리마켓 또 밤바다 맥주 시음. 오호. 네, 뭐 있고 또 장도에서는 또 파페라 또 이명주 씨가 특별한 무대를 또 어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캔들라이트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즐기면 되는 건가요? 웅천 친수공원과 장도로? 일단 웅천 친수공원에서 있는 동백 무비나이트는요. 예. 이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이거는 사전에 예약이 좀 예약해야 필요한 돼요? 그리고 네. 나머지 전시라든가 뭐 무료 시음, 다양한 부스 공연도 체험 있고, 같은 공연 그런 거는 먹거리도 또 많고. 네. 그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장도에서 열리는 공연들 이명주 씨 뭐 파페라라든가 캔들라이트 공연은 당일날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도가 그 수용 인원이 900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착순 900명인데 900명 안에 드셔야 됩니다. 하시려면. 네. 자, 토요일 밤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그럼 몇 시 정도부터가 밤인가요? 일단 공연은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이제 행사는 10시까지로 10시까지이고 중간에 이제 뭐 영화는 8시쯤에 있고요. 이렇게 그렇군요. 스타트별로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야간에 관광도 즐기고 더위도 식힐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지자체들이 좀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야간 관광 특화도시 10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예. 6월부터 8월까지 하는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 오. 행사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 여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역 지금 체류형 관광 네. 활성화로 마련된 아. 전국 단위 릴레이 행사입니다. 네. 저희가 릴레이 10개 도시 행사. 안에 든 들었어요? 거네요. 그렇죠. 아. 우리 여수 밤바다 아닙니까? 아, 선정돼야죠, 네. 여수. 아하. 그렇지. 어떤 도시들이 함께 하나요?
10개 도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예. 인천, 공주, 강릉, 통영, 부산, 전주, 그리고 대전, 여수, 진주, 성주 이렇게 10개 도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릴레이 중에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가 여수죠. 주간이고요. 네. 자, 밤밤 페스타. 너무너무 좀 기대가 되는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원한 맥주도 무료로 즐기면서 또 캔들라이트 공연도 보고 이명주 씨의 특별 공연도 네. 즐기고 하니까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물씬 듭니다. 근데 이렇게 슬기롭게 여름을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폭염에 취약한 우리 시민분들은 특별히 더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그 노후 아파트 화재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그 불은 한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평생의 상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그리고 또 여수 소방서와 힘을 모아서 합동 점검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이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읍면동별로 27개가 구성돼 있고 시에서도 1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 28개 46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예. 이제 일단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뭐 집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그런 거 교체하는 거나 또 생계 의료비, 의료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어떤 시민 중심의 어떤 복지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꼭 필요한 은근히 정말 밀착형으로 같이 옆에서 보고 도와야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일단 그 부산에 있는 노후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뭐 노후 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1순위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네. 또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우리 독거노인 혼자 사는 어르신들 네. 분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 노후 콘센트 같은 것도 교체해드리고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나 또 저희가 이제 1차로 읍면동별로 한 500세대 정도 이제 추리긴 했는데 예. 이런 제도 그 외에도 또 제도권 밖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있다 아니면 뭐 우리 주위에 있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읍면동에 이제 그 상담을 주시면 예. 그 기동대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해서 그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분이 뭐 어떤 주거 환경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신 분이면 그쪽으로 가실 거고 예. 뭐 어떤 다른 건강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실 거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요 7월 14일이었죠. 네,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2달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예. 딱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35개 가구 정도 네. 진행을 했고 네. 실질적으로 좀 이제 호응이 좀 좋으세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권 사시는 경우에는 좀 안전에 취약한 분이 있거든요. 콘센트도 오래됐고 맞아요. 또 낡은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래서 의용 소방대 분들하고 또 소방서에 그 근무하신 분들이 같이 가서 점검도 해드리고 콘센트도 이제 바꿔주시고 또 무슨 패치가 있나 봐요. 안전 뭐 그 붙이는 소방 그 붙이는 소화기 그건가? 그거예요? 그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뭐 붙여주시고 콘센트에 붙이면은 이게 그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한 건데 그것만 해도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저희 방송하기 전에 한번 담당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뭐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뭐 50년 이상 된 집에서 수리도 거의 못하고 사셨던 분인데 그 이제 어르신이 배우자는 또 아프고 거동도 못하고 하셨는데 뭐 오셔가지고 그 예방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목재로 된 있는 어떤 인테리어도 만약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리고, 예, 예. 좋네요.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어쨌든 취약계층을 살뜰히 좀 챙기겠다라는 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 아까 처음에 초반에 이제 새로 네. 만든 티셔츠 얘기하면서 자랑을 해주셨는데 이제 1년 조금 넘게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로. 맞습니다. 네. 근데 주위에서는 사실 여수 시민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섬 박람회 이거 준비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맞아요? 아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이 모르겠어요. 걱정이 사실 왜냐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가 막 네. 세워지거나 이렇게 맞아요. 막 이렇게 보여야 준비되고 있는 게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영희 팀장님? 설명드려야죠. 네. 네. 사실 뭐 몇 프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숫자로 말하기 참 어려운 게 나이, 몸무게 그리고 공정률인 것 같아요. 그렇지 공정률을 맞아요. 이렇게 딱 뭐 어디 한 네. 분야만 있는 게 아, 아니니까. 오늘 진짜 진심이시네요, 이영희 팀장님. 진심입니다. 몇 프로라고 말을 못 말을 하니까 그래서 못하겠지만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시설 부분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요. 돌산 진모지구 지금 전시관이 8개 들어서는데 음. 바닥 설계 공사 다 끝나고 다음 달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사되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네. 하고 있구나 하실 네.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저 개도 섬 어촌 문화센터 개도에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 안 보여요. 섬에 짓고 있으니까. 그치. 지금 공사 그리고 거기는 중이거든요. 이제 바닥 네. 공사는 다 됐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건물 이제 예, 올리고 올리- 있는데 네.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또 금오도에도 지금 야영장이나 또 이렇게 트레킹 코스들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그게 안 보이니까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네. 또 금오도에는 미디어 파사드도 좀 만들고 있는데 참여 조만간에 국가는요? 참여 국가 네. 말씀드릴게요. 3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 현재 몇 개? 확정된 게 10개고요. 아직 1년이 좀 더 남았잖아요. 네. 지금 타진하고 있는 데가 근데 지금 20곳이 넘어요. 그 목표가 달성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더 넘고 초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기구나 단체들도 다 좀 희망하는 곳이 많아요. 아하. 예. 또 저희 알겠습니다. COP 유치도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한 기업들도 많잖아요. 예. 입장권 판매는요? 입장권 판매가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속삭고 내립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뭐. 없어가지고 할 말은 많은데 입장권 판매가, 입장권 판매가 지금 언제부터 현재는 시작하죠? 네. 약정 판매 중이고 9월 5일부터 딱 박람회가 1년 남은 네, 시점인 9월 365죠? 5일부터 네. 그 놀 인터파크 거기에서 살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냐 물어보는데 아직 게시는 안 했지만 네. 홍보가 많이 돼야지 이렇게 맞아요. 또 네.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굴이 보니까 까매지도록. 왜 사전 구매하면 이런 네네네. 혜택이 참 할인돼요?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올해 사시면 40% 할인된 네.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설명 좀 제가 해주셔야 될 것 다음 같아요. 방송 때는 입장권 빠삭하게 쫙 알 수 있도록 네. 준비해 네.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다음 방송 때는 입장권 판매를 판매 시작했을 시작하니까. 때니까. 맞아요. 맞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준비할게요. 네. 준비. 네. 오늘 이렇게 흥분하신 모습은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 뵌 것 같아요. 아니, 준비한 게 지금,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정률 네. 지금 그 시크릿 공정률 물어보니까 지금 당황하셨어. 알겠습니다. 자,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SNS 서포터즈가 발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홍보가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용병을 모셨습니다. 아하. 뭐 서울, 대구, 광주 다양한 지역에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희진 팀장님도 네. 왕년에 여수시 SNS 총괄 팀장님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 SNS 네네.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복잡하죠. 네,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4개 채널 활용해서 선박람회 소개도 하고 또 섬에도 가보고 직접 느껴보고 이렇게 소개하는 서포터즈를 섬포터즈라는 오, 이름으로 멋있네요. 예, 시작했습니다. 섬 섬을 이름이 알리는 서포터즈. 썸포터즈, 섬포터즈 약간 중의적인 뭐지? 경상도 갑자기? 썸하고 썸타. 섬포터즈.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포터즈까지 발족을 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공모전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을 좀 담아야 하는 어떤 네. 공모전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선박람회 사진 공모전 섬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섬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수의 섬이 갖고 있는 뭐 아름다운 자연 경관, 생태 환경, 또 섬 주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 예?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으로 저희도 준비를 할 수 했어요. 있어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아, 어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찍은 사진이어야 되고? 여수의 섬을 대상으로 하고요. 2024년 9월부터
네. 올해 8월까지 딱 1년 동안 찍은 음. 사진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메타 정보가 나와요.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아, 됩니다. 네. 거짓말을 언제 찍은 못 하겠구나. 아, 그럼요. 거짓말하면 메타 정보까지 함께 받는다는 네. 점 다시 한번 강조를 그래서 드립니다. 8월 29일까지니까요. 네. 예, 아 우리- 지금 찍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찍어도 되죠. 네. 여수에 많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8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사진 공모전 소식까지 간략하게 또 들어봤습니다. 참 바쁜 또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3주 앞으로도 3주간 또 얼마나 바쁘실지 네. 선박람회 준비 이야기 이야기 한가득 주시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시 김희신, 이영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헐쑥. 안단이 여사님, 어이 진호야. 아이고 뉴스 보셨어요? 뭔 뉴스? 와, 전직 영부인에서 피의자가 된 그분이요. 이제 어쩔 거니? 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한 개 나오면 아니라고 덮으면서 거짓말 2개 오고 2개 나오면 그거 덮으려고 거짓말 10개 오고. 아이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부린다는 것이 딱 맞는 상황이요. 이제 어쩔 거니 그 거니 맞아요. 이 기억나는 거짓말 있으세요? 어디 한두 개요. 그 무엇이냐 목걸이는 모조품 사갖고 엄마 선물로 줬다더만 그 목걸이 실물이 딱 증거로 나와버렸다며. 네. 목걸이 준 건설회사 회장이 자수서랑 목걸이 전달하면서 인사청탁했다고 그걸 착용한 거라고 증거를 제시했대요. 아이고. 아니 근데 사실 전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 해외 공식 행사를 가는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이 어떻게 가짜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내 말이. 아니 그것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인데 모조품을 착용했다면 실례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다 했나 보지. 아유, 진짜. 난 그동안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요 거짓말이 그냥 들통이 탁 나본 거 아니여. 또 그것도 거짓말했잖아. 허위 경력으로 그 학위도 취소돼불고. 맞아요. 허위 경력. 대선 후보일 때도 그 허위 경력 때문에 말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뉴스 나온 거 보면 제가 돋보이려고 욕심 부렸어요. 그것도 죄라면 죄여요. 이랬는가. 똑같아요. 아이고, 근데 그 욕심이 영부인이 된 게 도를 넘어본 거 아니겠어. 또 그 무엇이냐, 그 대통령이 되면 나는 가만히 집에 있을라요. 그러더만은 제일로 바빴어. 에이. 결국엔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된 거 이거 처음 아니에요? 헌정사상 처음 기록되는 일이지. 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요. 아만 이거 잘 남기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 이러고 잘 알려야어. 이번에 그 수사 대상 혐의만 몇 개요.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에이. 공천 개입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에이. 종교 이권 청탁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까지 16개를 받고 있어요. 아이고 이름들도 너무나 어렵다. 어려워요. 법이 왜 이렇게 어렵고 뭐이고 16개 많기도 많다. 조용히 나는 내조만 할라요.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부디 노여움은 걷어달라고 약속했어 안 했어? 그렇게 약속한 그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거는 허언증이 있다고 해도 믿겠단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보다는 그림자처럼 권력 뒤에 숨어서 실세 노릇을 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답니다. 나가 옛날에 말이여 그 개 사과 있지. 네. 개가 개 앞에다 사과를 주면서 그 개 사과. 요 사진 올렸을 때 그 국민들 열 올린 거 이 어쩔란가. 아이고 나 그때 생각하면 나 지금도 이거 화가 나. 어휴. 예? 그 또 대통령 집무실에서 같이 일 보고 있는 사진도 나오고 뭐 같이 일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요렇게 야근을 하더만. 어머 그런 야근 나올 때도 깨름직하더만은 요 권력이 감시를 안 받은 게 부작용이 너무 커버려. 맞아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어찌 요 뭐 비리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막 이렇게 휘말려도 어찌 그 남편 덕에 또 검찰 출신 아니냐 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 요 남편 덕에 이리저리 잘도 빠져나가더만은
어찌 지금에 와서 본게 전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그냥 같이 독방에 들어가 있는가. 아이고 참 나가 너무 오래 살았나 싶다야. 특검에서 집사 게이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어서 앞으로 참 어떻게 될지. 아이고 이번에 본게 그 혐의 없다고 부인하면서 화무11홍이라고 했다면서. 화무11홍 알아? 화무 11홍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꽃이여 꽃은 10일이면 떨어져 버려 이런 야근데 네. 나는 권세하고 권력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요. 화무11홍이라면서 권한이 없으면 꽃병에 어찌 들어간 거 있었대. 가만히 생각해 봐봐. 나 그러네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요 꽃들은 말이요 물길은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물도 잘 마시는 것이 꽃이요. 근데 세상에 야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은 꽃병에 들어갈 기회도 없어. 없죠. 아니 구속영장 실질검사 받으면서 중국 고전시 한 구절을 읊었다고 검색어에도 나왔는데 그거예요? 맞아 화무11홍. 아이고. 건불 10년이요. 안 그냐? 전 세계에다가 뭔 망신이요? 아니 그럼 저도 사자성어로 답해볼게요. 뭐라고? 사필귀정. 아이고 으스 좋다. 일은 결국 바른 대로 가는 것이지. 꽃이 암만 화려하게 보여도 그 뿌리가 썩어 있으면은 봄 한철도 못 가는 것이요. 라디오 전망대가 8월 14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